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수재를 뛰어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모든 분야에는 다양한 천재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스포츠에서 그 천재들의 존재감은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커다랗게 떠오른 밝은 보름달처럼 빛이 나고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천재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으로 축복받은 천재, 어메이징한 기능적인 능력을 가진 천재, 기술적으로 센스를 타고난 천재, 전술적으로 타고난 센스를 가진 천재 등등 천재들은 다양한 스포츠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 스타들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 그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큰 노력 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스포츠 스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게으른 천재라고 부릅니다. 게으른 천재들은 타고난 천재성으로 인해 대충 해도 남들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최고의 축구 스타들 중 하나인 요한 크루이프는 연습을 등한시하고 엄청난 골초로 유명했었고, 역대 NBA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엘리트 식스맨이었던 자말 크로포드는 드리블이나 슛 연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천재의 대표격인 브라질의 축구 레전드 호마리우는 항상 술과 여자를 끼고 살았고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연습을 해야 하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호마리우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시절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하던 시즌 중반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축제인 리우 카니발에 다녀오겠다고 휴가를 달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팀 감독이었던 요한 크루이프는 호마리우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게 되면 리우 카니발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호마리우는 3골이면 충분한가? 라는 말을 하며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당일 저녁에 리우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천재들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며 타고난 천재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 아마와 프로 무대에서 모두 정상에 오른 게으른 천재 복서 마크 브릴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살의 소년 마크 브릴랜드는 1971년 3월 8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무하마드 알리 대 조 프레이저의 경기를 보고 난 이후 복싱의 강한 매력에 빠져들며 멋진 복서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멋진 복서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뉴 배드 스터디 복싱짐에 입관하게 된 브릴랜드는 그곳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을 함께 하게 될 복싱 트레이너 조지 워싱턴을 만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8살 흑인 꼬마 브릴랜드의 재능을 알아봤고 무하마드 알리가 되고 싶어하는 이 소년에게 열심히 복싱을 지도해주게 됩니다. 브릴랜드는 워싱턴의 각별한 지도 아래 어느새 키가 부쩍 자란 청소년의 나이가 되었고 점점 가려져 있던 천재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브릴랜드가 가진 재능의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길다랗게 쭉 빠진 브릴랜드의 체형은 키와 리치의 중요성이 큰 복싱에서 신이 내린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브릴랜드는 67kg 이하의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웰터급에서 키 188cm, 리치 196cm라는 괴물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사이즈에서 폭발적이게 터져나오는 잽과 스트레이트는 1980년대 복싱의 인기를 지구 끝까지 폭발시켜버린 리들급의 F4 중 하나인 히트맨 토마스 헌즈를 빼다 박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축복받은 신체와 가공할 만한 기능까지 갖춘 브릴랜드는 거침없이 아마복싱 대회를 제패하며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이 기간 동안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나가며 아마복싱의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였던 골든글러브 챔피언십에서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챔피언십에서
21승 19KO, 14회 연속 1라운드 KO승을 거두며 미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갔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브릴랜드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과 LA 올림픽 우승까지 차지하며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들과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들을 모두 석권하며 아마복싱 최초로 링 매거진 표지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릴랜드의 올림픽 결승전은 토마스 헌즈, 켄 노턴, 밀턴 맥그로리와 같은 전 현직의 복싱 전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고, 대한민국의 안영수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흥행 보증 수표가 되었고, LA 올림픽 우승을 끝으로 110승 1패의 경이적인 아마 커리어를 남기고 프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시절 당했던 유일한 1패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 8강전에서 데럴 앤서니에게 2대3으로 판정패하며 당한 패배였고, 프로 무대 11번째 경기에서 데럴 앤서니를 3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브릴랜드는 레너드, 헌즈, 듀란의 뒤를 이을 웰터급의 차세대 슈퍼스타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아마추어 시절 상대 선수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브릴랜드의 엄청난 사이즈와 가공할 만한 스피드,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잽과 스트레이트에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차세대 슈퍼스타의 프로 전향에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프로 데뷔 후 16연승을 거두었고, 17전째의 WBA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7라운드 TKO승을 거두며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같은 멋진 복서가 되고 싶어 했던 마크 브릴랜드는 아마추어 무대에서 복싱 역사에 길이 남을 경이적인 퍼포먼스와 기록을 남기며 알리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은 뒤 프로 무대로 전향하였고, 프로 무대에서 17점 만에 볼브레 히트를 자신의 주무기인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무너뜨리며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브릴랜드는 도무지 거리 예측이 힘든 긴 리치에서 폭발적이게 터져나오는 잽과 강력한 스트레이트, 알 수 없는 각도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훅과 어퍼컷,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갖춘 최고의 스나이퍼였고, 아마와 프로 무대를 모두 제패한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브릴랜드가 토마스 헌즈, 슈가레이 레너드, 로베르토 듀란의 뒤를 이을 위대한 챔피언이 되기엔 불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브릴랜드는 경기 중에 항상 턱이 들려 있었고, 가드가 튼튼한 것도 아니었고, 펀치를 던진 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며 빈틈을 많이 보이게 되면서 디펜스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경기 후반이 되면 쭉쭉 떨어지는 저질 체력은 자신의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르기로 유명한 선수였고, 3분 3라운드를 뛰던 아마추어 시절과는 다르게 3분 12라운드를 뛰는 프로 무대에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승 무패의 웰터급 챔피언 마크 브릴랜드는 예상보다 일찍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브릴랜드는 말론 스탈링을 상대로 WBA 웰터급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말론 스탈링은 도널드 커리에게 2번이나 패하며 세계 타이틀에서 한 번 미끄러졌던 선수였고, 이미 가지고 있던 4번의 패배가 그의 위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싱은 상성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스탈링은 키는 작지만 리치가 긴 선수였고, 긴 리치로 안면과 바디를 모두 견고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커버링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승부근성과 강력한 스태미너가 강점인 선수였습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스탈링보다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나는 큰 키와 긴 리치를 가지고 있었고, 거침없이 몰아치는 브릴랜드의 공격을 가드와 강력한 맷집으로 막아내며 교묘하고 끈적한 클린치와 강한 완력으로 브릴랜드의 체력을 탈탈 털어버렸고, 평소 부실한 가드와 들리는 턱은 소진된 체력으로 인해 더욱더 부실해지게 되며 결국 11라운드 스탈링의 레프트 훅을 맞고 링바닥에 쓰러지며 TKO 패를 당하게 됩니다. 웰터급의 미래라고 불리던 천재 복서 마크 브릴랜드는 스탈링전 이후
약한 체력과 가드를 내리고 턱이 들리는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거칠게 몰아붙이는 인파이터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 아론 데이비스와 호르헤 바카에게 KO패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큰 기대에 비해 아쉬운 커리어를 남기고 은퇴하였습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그에 걸맞는 기능적인 능력까지 타고났던 천재복서 마크 브릴랜드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필수 조건이었던 노력에서 소홀함을 보이며 슈거레이 레너드, 토마스 헌즈, 로베르토 듀란의 뒤를 이을 천부적인 재능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브릴랜드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트레이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선수와 트레이너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트레이너로 성공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타고난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뤄낸 천재들은 재능이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선수들을 훈련을 통해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고, 트레이너로 성공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마크 브릴랜드는 웰터급과 슈퍼 웰터급 두 체급을 제패한 챔피언 버넌 포레스트와 전 WBC 헤비급 챔피언 디온테이 와일더까지 배출해내며 트레이너로서도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브릴랜드는 디온테이 와일더에게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언론을 통해 서로 악담을 쏟아부으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브릴랜드와 와일더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은 게으른 천재 마크 브릴랜드에 관한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마크 브릴랜드와 디온테이 와일더의 박살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